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그야말로 새 인물 찾기, 쇄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원로 정치인,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퇴행이냐, 경륜이냐, 정치권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큐, 총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전국 전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를 나누기 전에 제가 퇴행이라는 단어를 좀 언급하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최근 며칠 사이에 언론 인터뷰도 하셨고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 저도 뭐 정치 이제 그만하려고 불출마 선언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우리 국회 그리고 정치가 너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뭐 제가 볼 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가의 중심인데 정치가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정말 국민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가지고 정치의 질서를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공적인 사명감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제가 저울질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 네. 타락이라고 한 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까요? 추상적으로 우선 좀 예.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는 것이 매일 뉴스에 나오고 또 네. 유튜브에 소개가 되고 하는데 그걸 본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큰 허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도 뭐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뭐 정치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권과 국회에 진입할 때부터 권력에 빌붙고 그리고 비굴한 권력자에 충성맹세하고 이런 저자세로 정치권에 들어온 일부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는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기 철학을 굽히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제 오랜 정치 경험을 놓고 볼 때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네. 공천권의 멱살을 잡혀가지고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우리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퇴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네. 잘못된 공천 제도 때문에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권에 멱살이 잡혔다. 지금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신데 여야를 막론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누가 더 좀 고질적인 문제입니까? 뭐 다 똑같죠. 지금 현재 민주당도 현재 분당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공천 싸움입니다. 공천을 당헌 당규에는 분명히 민주적 상향식 공천으로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미운 놈 공천 주고 미운 놈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자기한테 충성맹세하는 놈 공천 주고 이런 잘못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치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당은 분열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선거 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돌아가서 타락이라는 건 결국 공천권에 멱살 잡힌 상황. 뭐 그러니까 정치 수준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사이에 윤석열 정부가 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3년 차를 맞이했는데 쭉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장외 활동을 좀 주로 하셨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그 지난 정권 5년 동안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 운영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저거 저러면 안 될 텐데 대표적인 게 탈원전 정책 같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 문제, 일본과 외교를 등지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전광석화처럼 국정의 운영 방향을 잘 잡고 국방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에 대해서 긴축 재정을 써가지고 또 이 물가를 갖다 잡기 위한 노력을 갖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북핵에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될 일본과의 외교를 복원하고 이런 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 지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대통령이 제가 만나본 대통령은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고 국정에 대해서 뭐 깊고 넓은 이해를 가지고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네.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154명이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정말 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의 분노가 분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예의로 직접적인 책임이 있든 없든 그 해당 부처의 장관 또 경찰에 대한 그 책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인사조치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본과의 외교 복원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외교를 복원하고 오신 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한 외교의 쾌거다고 저는 네. 평가를 하고 싶은데 가기 전에 민족 감정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일본과 이렇게 등지고 살아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갖다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대량화 생산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바로 지척간에 있는 일본과 또 미국과 삼국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고 특히 경제가 점점 국제 경제가 좋지 않아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의 발목을 붙잡혀서는 안 되고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네. 일본 가가지고 일본과 외교를 복원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국민 앞에 호소를 하고 가셨다면은 국민들이 아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 안 하고 가셔가지고 일 보고 와가지고도 기자회견 안 하고 국무회의 때 몇 마디 이야기한 걸로 뉴스에 나왔다. 국민은 그것만 보고 접하고 있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국민과의 대화 이걸 좀 더 활성화하셔야 되고 네.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저 중요한 정책을 갖다가 실시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호소하는 국민을 좀 섬기는 그런 자세 전환이 있으면은 금방 지지율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쾌거를 이루었고 능력도 대통령이 출중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좀 독선적인 방식, 소통 방식에 국민들께서 그래 보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그 초선 의원들이 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정 관계거든요. 당정 관계 개선이 시급한데 여전히 대통령실은 용사는 변화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들어선 게 한동훈 비대위 체제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라기보다 해야 됩니다. 우리 당헌 단계에 보면은 국가는 헌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당은 당헌 단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네. 당헌 단계에 당정 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은 집권 여당은 이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후원하고 뒷받침하고 같은 동지로서 같은 정권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 속에 협조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쉬워 보이진 않는다는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인데. 글쎄 당헌 단계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오는데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당원 당규를 한번 비대위원장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우리 한동훈 비대위가 잘해갈 것을 기대를 하고 뭐 또 우리도 모든 일 다 돕고 싶은 생각인데 가장 큰 위기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언론에서 한동훈 위원장이요 지금 국회가 뭐 엉망이니 가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라. 네. 이걸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 언론의 사설 보면 지금 그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한 여론 조성은 그건 책임이 없는 주장의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철저한 현실이고 특히 선거는 현실 위에
선거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선거 네. 공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잘 7대 3의 비율, 이상 7 현실 이상 3 현실 7의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러한 당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7 현실 이상 3 현실 이상 3 7입니다. 현실치. 그럼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뭐 그런 것조차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여권의 어떤 국면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을 했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 또 정진석 이렇게 쭉 한동훈 비대위까지 왔는데 당의 상임 고문 원로로서 어떤 좀 국면에서 좀 답답했다 이런 좀 국면이 있었을까요? 특히? 뭐 비대위가 계속 그 등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이제 출범하면은 정권 부여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큰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뒤에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것저것 간섭을 갖다 하고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한 비대위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는 전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져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기를 내가지고 네. 정권을 가지시고 하되 그러나 평생을 비정치권에서 활동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오셨으니까 정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정치인화해야 됩니다. 아직 조금 정치인으로 변신을 갖다 잘 하셔야 됩니다. 아직 좀 시기가 이르긴 합니다만 정치인으로 변신해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까지 잘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아까 저울질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계 복귀설이 거론되고 있고 또 지역구까지 거론될 만큼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결심하지 않으신 건가요? 총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육선 의원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국회의원 6번 정도 하면은 그만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뭐 일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이제 후배들한테 양보하고 이제 정치를 떠나야죠. 그런 생각으로 불출마 선언을 갖다 한 건데 네. 그 뒤로 이제 탄핵 사태라는 게 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대권에 대한 생각은 접었고 그것도 역시 또 불출마 선언을 갖다 했고 그런 상황에서 4년을 지나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가 안 좋은 방향으로 너무나 퇴보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제대로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 고민이 결정 끝난 건 아니시고요. 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점에도 끝난 건 아니고 끝나가는 겁니까? 그 이제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지역구 가서도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상의도 해야 되고. 주민대사에서는 벌써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민심도 읽히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고민되세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결국 이제 비대위원들과 같이 어떠한 구상을 이제 만드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걸림돌이라고 하는 건 그 세대 교체론과 좀 충돌하는 그런 문제 때문일까요? 근데 세대 교체 이제 그것도 참 말은 좋은데 세대 교체에 성공한 일이 없어요. 4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입니다. 네. 50% 이상의 물갈이를 소위 말하는 물갈이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좋아졌습니까? 정치 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뿌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선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또 모습을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물론 출마를 가정해서 어떤 역할을 스스로 기대하고 계세요? 당에서? 뭐 역할은 오랜 경험 가지고 저는 이제 뭐 민주투쟁하다가 이 정치판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여튼 이 거대한 조직은
민주주의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옳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민주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정치권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마침 자료화면에 계속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과 두 분의 모습이 나갔는데 저 당시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좀 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어떻다고 하던가요? 아니, 인요한 위원장이 자문을 구해 와서 네. 저하고 평소에 잘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동안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이 좋은 이야기를 혁신이 와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네. 불려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혁신위원들이 다 뭐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 혁신위가 성공하지 않으면 비대위가 오게 되어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는 결국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혁신위가 성공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대로 네. 말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혁신위가 실패라면 왜 실패했던 걸까요? 그 시점에선. 그런데 김기현 대표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권 부여한다 해도 인요한 위원장 역시 정치 모르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는 회의대로 하되 또 만나가지고 현실 정치에 대한 것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물밑 대화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그냥 버린 거죠. 물밑 대화 같은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세대 교체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영남 중진 물갈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선거 때마다 물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 정말 참 듣기 싫은 모욕적인 언사거든요. 네. 물갈이 한다는 것이 썩은 물을 갈아야지 대어들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썩은 물은 고여 있는 물을 갈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썩은 물을 가는 그러한 좋은 공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썩은 물을 갈아야 되는데 대어만 가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영남 중진 물갈이론이다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부산 지역 후배 정치인이기도 하고 장제원 의원도 여러 좀 곡절 끝에 불출마까지 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장제원 의원은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원인데 또 대통령 선거 과정과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이 가장 큰 측근에서 아주 큰 일을 해온 사람인데 저런 자원을 그냥 버리는 카드 불출마를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 전에 제가 광주에 당에서 나가라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네.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광주에 29개 지역구가 있는데 공천 신청을 받아보니까 29개 중에 단 2개만 공천 신청했어요. 그것도 천안함이라는 대구 사람, 또 다른 대구 사람이 각각 저 순천과 목포에 둘이만 공천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권 정당을 표방하는 우리 당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라도 광주에 나가가지고 포스터를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우리 당의 위원장들을 용기를 붙어주고 설득해가지고 다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광주에 출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네. 수도권이 121개인데 지난번 선거 때 우리가 18명 당선됐거든요. 그중에 2명은 또 선거 무효가 되어버렸고 네. 16명 남아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어려우니 장제원 의원 같은 그런 능력 있고 이제 3선 상임위원장까지 거치고 그랬으면 해볼 거 다 했는데 내 그동안 부산이라는 이런 양지 물론 사상구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만은 네. 여기서 우리 3선까지 날 키워준 우리 당에 내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내 당을 위해서 내가 몸을 던져가지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으면 완전히 영웅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기회를
왜 그냥 내버리느냐 정말 참 안타깝게 지켜보고 그 있습니다. 기회를 당이 놓친 걸까요? 장제원 의원이 놓친 걸까요? 뭐 둘 다 놓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거의 당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시간이 다 지나버리고 시간 그걸 하려면 한 1년 전부터 그럼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장제원 카드를 활용하기엔 지금은 좀 늦었다. 네,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3지대,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또 지켜보셨을 텐데, 자 제3지대 두 축, 이준석 신당, 또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은 어떻게 좀 관망하고 계십니까?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신당 용기를 가지고 신당을 만드는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선거제도 이것 때문에 신당을 만들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표, 저 대표 둘이 할 때 문재인 대표를 들고 나와가지고 집요하게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네, 돌아와서 제3지대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 병립형 제도로 이걸 다시 바꿔야 되고 이걸 바꾸게 되면 신당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겠고 네. 우리나라는 당분간 양당제로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고 그동안 뭐 계속 신당이 생겼다가 힘을 잃고 다시 또 합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탈당해서 당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잘못이 있으면은 자기 속한 당에서 싸우고 거기서 또 타협하고 하는 노력을 계속 했었어야지.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데 단 문제는 이게 다 공천 싸움입니다. 이낙연 저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좌파의 의원들을 컷오프 시켜가지고 공천을 안 줄 것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이거 뭐 정치 후진성이죠. 네. 탈당은 아쉽지만 이준석 신당은 탄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후배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힘을 잃을 것이고 이제 저 현재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유지가 되게 되면은 우리 당 그 문제와 또 우리 당에서 공천을 잘 하게 되면은 글로 가서 붙을 사람이 적어지고 네. 공천 잘못하게 되면은 또 그 새가 또 글로 많이 몰려가게 되고 우리 네. 당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하기 나름이다. 마침 조금 전 본회의장 장면이 나왔고 사실 쌍특검법 대치 국면도 여야 총선 전략에 좀 상당한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단은 재표결은 무산이 됐는데 여당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당내에서도 털고 가자 이런 목소리도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당에서 무능해가지고 이 저 홍보가 부족했는데 네. 이 도이치 문제는 결혼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을 잡으려고 2년 동안 검찰에서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종결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수사 종결 안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말려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아까 이낙연 전 대표 얘기까지 좀 했는데 앞으로 총선 앞두고 좀 제3지대를 포함해서 총선 전반적인 좀 구도는 어떻게 예상하는지까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양 거대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큰 이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소분열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양당이 다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되면은 제3지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정적을 죽이고 자기 사람을 심는 그런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되면은 제3지대가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상향식 공천, 물 예전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해서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를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상향식 공천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네.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도 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좀 흐름에 대한 목소리를 내실 근데 예정이신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좀 변화된 이미지가 없다. 구태연한 이미지.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있거든요. 이 비례대표제에 참신하고 신선한 젊은 청년 전문가들을 대거 내세우게 되면 이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대어들은 지역구로 나서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전국 현안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